그런데 삼촌을 면회하는 동안에도 상조 할머니는 별 말씀을 안 하시고는 삼촌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때때로 주변을 살피시고 하시다가 삼촌이 떡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땐 면회소 밖에 나가셔서 부대 내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거였어요. 삼촌이 웃으시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같이 어울리시는 게 아니라 혼자 딴 생각을 하시는 듯 했어요. 모두들 반가움에 할머니의 반응엔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전 이상했죠. 할매가 저러시면 꼭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걸 전 학습 효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방을 잡고는 남자들은 단체로 근처에 있던 대중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할배 큰 외삼촌, 둘째 외삼촌, 그날의 주인공인 막내 군발이, 아버지와 저와 제 동생, 둘째 외삼촌의 동생까지요. 낮 시간에 대중탕은 작았지만 손님이 없어 거의 저희 식구들의 전용탕이 되었죠. 서로 때도 밀어주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한 지 오래되었을 막내 삼촌은 완전 국수 공장, 그것도 시커먼 칡국수. 목욕을 하며 삼촌이 우리 조화 소중히 많이 컸네 하시며 툭툭 치셨는데 전 아랫배 쑥 내밀고 끝이! 인자 밥 많이 먹고 좀만 더 크면 아빠랑 삼촌처럼 소중이한테 수염도 날기야.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목욕을 하고 돌아오니 남아있던 여자들은 어느새 짐을 풀고 남은 음식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셨고 목욕 후 배가 꺼진 저희는 또 먹기 시작했어요. 한바탕 폭풍 같은 먹방이 끝나고 각자 쉬고 있었어요. 전 상조 할매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고요. 집안 식구들이랑 계속 얘기하느라 변변한 인사를 못한 막내 삼촌이 그제야 상조 할매 옆으로 와 말을 붙였습니다. 아줌매 잘 계셨지? 몸은 건강하시고야? 하며 웃으며 말을 하셨고 할매는 내야 뭐 항상 그렇지 하시더니 삼촌 뒤에 얘기하는 중인 가족들을 슬쩍 보시더니 야야 니 잠깐 밖에 나가 내랑 얘기 좀 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물론 저도 할매 손잡고 따라 일어나서 나갔죠. 할매는 좋아는 그냥 엄마랑 방에 있으라 하셨지만 저는 쿨하게 도리도리 한번 하고는 따라 나갔습니다. 별 말씀이 없으신 걸 봐선 제가 들어도 뭐 그닥 상관없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나갔죠. 그리고 밖에 나가셔선 군생활 힘들제 하시며 품 안에서 담배를 꺼내시어 당신 한 대 그리고 삼촌 한 대를 주셨어요. 삼촌이 극구 사양을 했지만 할매는 걔한타 니 담배 태우잖아 하시며 손수 불까지 붙여주셨어요. 어른들과 있느라 담배가 많이 고팠을 삼촌이 만나게 연기를 한번 뿜자 할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니 얼굴 많이 피곤해 비이는데 니 잠 잘 못 자제? 자꾸 가위 늘리고 하시는 겁니다. 외삼촌은 겸연쩍은 머리를 긁으시더니 쫄병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몸이 돼서 피곤해가 가위 늘리는 것 같아 예. 하시며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선 니 가위 눌리면 웬 여자 귀신이 자꾸 쫓아오고 그러지 않더나 하시는 겁니다. 외삼촌은 깜짝 놀라시며 그걸 어찌하십니까? 하셨어요. 그러시며 하시는 얘기가 잠을 자면 자꾸 꿈속에서 누가 다리를 만져 일어나면 어떤 산발한 여자가 괴이하게 웃으면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다시며 놀라서 일어나 도망가면 도망가는 길 앞에 어느새 먼저 와서 모퉁이에 숨어 고개를 삐죽 내밀고 웃고 있고 또 반대로 도망가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 여자가 웃으며 그런답니다. 힘들게 도망가지 마. 소용없어. 그러다가는 갑자기 달라들어선 삼촌한테 엎여선 미친 듯 웃어댄다고 합니다. 거의 굿꿈을 매번 꾸신다고 하며 우울해하셨어요. 할머니께선 삼촌을 보고 그러셨어요. 그기 니만 그런 게 알기다. 너그 부대 사람 꽤 많이 가위에 눌릴 낀데 하셨어요. 삼촌은 놀라서 멍하니 상조 할매를 쳐다봤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자기 동기들이나 밑에 후임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짬찌들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을까 쉬쉬하는 것 같았지만 고참들은 자기가 겪은 가위를 떠들고 다니곤 했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할매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부대 오래된 부대 아니지? 지금 자리에 부대 만든 기. 말씀대로 삼촌네 부대는 딴 곳에 있다가 그리로 부대를 이동한 지 몇 년이 안 된 부대로 그때까지도
부대 환경 정리가 많아 매일 작업을 하고 그러던 때였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거 부대 귀신이 천지 삐까리다. 아까더니 면회할 때 그년이 뒤에서 자꾸 기웃거리더라. 아무 영향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아마 니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니처럼 시달릴 기라. 니는 그년이 찍은 거라서 다른 귀신들은 니 찝쩍거리지 않는 기고. 그러시며 원래 군 부대락 하는 게 위치가 안 좋은 곳이 대부분인데 오래되면 젊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가 귀신도 없어지고 하는 기다. 아직 너그 부대는 그러려면 한참 멀어서 많이 힘들 기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의 그 쌈지에서 부적을 한 장 꺼내시더니 삼촌에게 지갑이나 수첩을 달라시곤 고이 접어 깊숙이 끼워주시며 잘 때 꼭 베개 밑에 놓고 자든지 지니고 자든지 하고 보촌 나갈 때도 이자쁘지 말고 가지고 다니면 그년이 접근 못할 끼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가위나 누르는 그런 것들은 힘이 약해가 더 이상 해코지는 못할 끼인데 문제는 부대에 좀 악랄한 것도 몇 있는 것 같다 하시며 그놈들이 문제다 라고 하셨습니다. 굿이라도 하면 좋을 끼인데 부대에서 그런 거 허락할 리 없을 거니 항상 조심해라 고 하시면서 편지 봉투 하나를 품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봉해진 봉투였는데 몇 자 적어놨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면 부대에서도 무시하지만은 못할 거라시며 그때 스님이나 무속인이 오게 되면 눈치 봐서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목욕간사에 적어두신 건가 봐요. 그리고 그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다음날 삼촌을 부대까지 태워다 주고는 저흰 상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삼촌이 휴가를 나왔어요. 오랜만에 같이 놀아줄 사람이 생겨 무척 신났죠. 막내 삼촌이랑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줌매가 부적을 주시고 나선 희한하게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부적을 받고는 며칠 후에 꿈에 한 번 봤는데 딴 때랑 다르게 뭔가 두려운 표정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꿈이었대요. 그리고는 삼촌에게 그 부적 당장 없애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으름장 놓은 거라는 걸 느끼시겠다라며 무시했더니 그 뒤로는 안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할매 참 용하시다고 하더니 요즘 부대에 귀신 소동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시더군요.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다쳤다고. 삼촌이 귀대하곤 얼마 후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무렵 집에 전화가 왔어요. 휴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되는 삼촌이셨죠.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니 웬일이고? 간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가 하시더니 삼촌이 뭐라 하시는지 잠시 들고 계시다가 저게 좋아야 옆집 가서 할매 좀 오시라고 해라. 전화 받으시라고 하셨어요. 전 쪼르르 뛰어가서 할매를 모시고 왔는데 할매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뭐라 얘기를 하시고는 그래 좀 바꿔봐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전화를 받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시고 얘기를 한참 하시더군요. 듣긴 했는데 그게 뭔 무속 전문 용어라 그 시절엔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삼촌이 상병이 되고 두 번째 휴가를 나오시고 그때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엄마랑 삼촌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때 얘기가 나왔죠. 삼촌이 휴가를 나올 무렵에나 복귀 뒤에도 귀신 소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놀라서 다친 사람도 여럿 생기고요. 처음엔 병사들이 해이해져 그런 거라고 훈련도 더 시키고 기합도 주고 있는데 소동이 가시지를 않더래요. 급기야 밤에 보초를 나가던 사람이 근무지로 가다가 중간에서 공포탄을 쏘고 기절해버린 사건까지 일어났답니다. 깬 다음 얘기를 들으니 근무지로 가던 도중 자꾸 옆이 이상해서 봤더니 반쯤 얼굴이 썩은 사람이 웃으면서 자기와 발을 맞추고 쳐다보며 같이 걷고 있더래요. 무심결에 공포탄을 장전에 쏘곤 기절한 거죠. 같이 가던 사람은 보지를 못했고요. 영창을 가야 할 만한 사건인데 이번엔 간부들도 장교들까지도 보고 그렇게 되자 마냥 부대에서도 무시할 수만은 없어 그 부대 행보관님이 수소문을 했나 봅니다. 다른 부대들도 알게 모르게 군대에서 귀신 소동 한 번 없는 부대 드물잖아요. 타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부사관님이나 행보관끼리 연락해서
그 일대에서 나름 군부대 귀신 전문 무속인을 수배해서 모셨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힘들게다 하시며 돌아가려고 했나 봐요. 삼촌이 군인도 아닌 사람이 부대에 들어온 거 보고 유심히 보니 딱 무속인이란 생각이 들어 눈치를 보다가 돌아가는 그분께 할매 편지를 드렸나 봐요. 그분이 편지를 읽으시고 놀라면서 이 편지 누가 준 거냐고 물었고 삼촌은 상조 할머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대에 있던 귀신들에 대한 얘기와 비방 같은 게 적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한참을 통화하신 후에 전화를 끊으시면서 그분이 삼촌에게 그러시더랍니다. 주위에 정말 대단한 분이 계시다며 좋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행보관님이랑 얘기를 하시고 부대 내 여러 곳에서 기도도 하고 굿도 하고 난 후로 귀신 소동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확 줄었다고 해요. 한 10분의 1로. 그 후에 그분이 삼촌공을 적극 추천하셔서 3박 4일 포상을 받으시고는 집에 다녀가신 지 얼마 안 되는 터라 그 근처서 노셨다고 하더군요. 삼촌은 그 뒤로 무사히 전역을 하셔서는 가족에게 돌아오셨습니다.